이 이야기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한 할머니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좁은 골목,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20년 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박영희 할머니는 6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아무리 쉬는 날이라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것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습니다. 3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딸 지은이를 키웠고 퇴직 후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본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던 영희 할머니는 딸 지은이 가족이 전세 계약이 끝나 나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자신의 집에 함께 살자고 제안했죠.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손녀 수민이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영희 할머니는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이고 영희 할머니의 존재는 점점 더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영희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어젯밤 담가둔 된장국에 밥과 반찬을 차리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지은아, 민호야, 수민아. 아침 먹고 가. 오늘은 특별히 김치찌개 끓였어.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좁은 아파트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나 바빠. 커피만 마시고 갈게. 지은이는 핸드폰을 보며 대충 대답합니다. 바쁜 아침, 그녀에게 어머니의 정성은 그저 지나치는 일상일 뿐입니다. 저도 출근해야 해요. 수민이 학교 데려다 주고요. 사위 민호도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대답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미, 왜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친구 집은 피자 먹는데. 10살 수민이의 투정에 영희 할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피자 사줄게. 할미가 돈 모아서. 영희 할머니의 말에 수민이는 대답도 없이 가방을 메고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새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찌개를 바라봅니다.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또 혼자네. 영희 할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습니다. 맛있게 잘 됐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허전하기만 합니다. 식사를 마친 영희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시작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허리가 아프지만 가족을 위해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것은 그녀의 작은 보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영희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벤치에는 또래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가끔은 그렇게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손녀를 위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영희 할머니는 또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와 민호는 늦은 퇴근에 지쳐 있었고 수민이는 학원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영희 할머니는 또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영희 할머니는 벽에 걸린 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 그때는 딸 가족과 함께 산다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영희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온 집안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죠. 아이고, 이달이야. 영희 할머니는 절뚝거리며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져 밤에 걷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영희 할머니는 문득 지은이 부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상하게도 수민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미 언제 요양 온가? 나 방 없어서 친구들 못 불러. 왜 나만 없어? 수민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영희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요양원? 영희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더 가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해, 수민아. 엄마가 곧 해결할게. 할미한테 말해볼게. 지은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만 미루자. 요양원 싼데 알아봤어? 할미가 계시니 집이 좁아. 우리도 프라이버시 필요해. 사위 민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할미는 맨날 라디오만 켜놓고 시끄러워. 시골 가면 되잖아. 할미 시골 친구 많다며. 수민이의 투정 섞인 목소리가 영희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가 그녀를 내쫓고 싶어 한다니. 맞아, 수민아. 할미 건강에도 좋을 거야. 깨끗한 공기 마시고. 지은이의 위선적인 목소리에 영희 할머니의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이제는 그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할미가 눈치 좀 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데. 민호의 말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벽에 기댄 채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희생하고 딸 가족을 위해 집까지 내어준 자신이 이제는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니.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잠시 후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벽장으로 다가가 낡은 가방을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아파트에 등기증이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영희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등기증을 꼭 쥐며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딸에게도 이 집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지은아, 오늘 저녁에 특별히 닭볶음탕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영희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걸렸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고마워. 근데 오늘 야근할 것 같아. 민호도 늦게 들어올 거야. 지은이의 대답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해줄게.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간 후 영희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지갑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등기증도 함께 챙겼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눈동자. 하지만 이제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때가 왔어. 영희 할머니는 집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이 동네, 이제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한 영희 할머니는 중개사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집을 파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지역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영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세요. 가격은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영희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날 바에야 내가 먼저 나간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딸은 그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살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 할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내심 설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그날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닭볶음탕을 끓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들, 그녀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다른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고요한 아침은 영희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영희 할머니는 부엌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할까 하다가 문득 달라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매일 아침을 준비해야 하나? 어차피 가족들은 먹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에 그녀는 자신만의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누룽지에 우유를 부어 먹으며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지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침 안 차렸어? 평소와 다른 모습의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도 내 것만 챙겼어. 영희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지은이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말인데 엄마도 쉬셔야죠. 지은이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아침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내심 딸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에게 영희 할머니의 존재는 편리할 때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영희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고 남편의 유품들, 그리고 평생 모은 소중한 물건들.
영희 할머니는 이것들을 작은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제 집이 팔리면 가져갈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영희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간다고? 나도 따라갈까? 영희 할머니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식탁에 앉아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가. 수민이랑 휴식 좀 취할게. 요즘 스트레스 쌓여서. 민호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집 지키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대답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좋아. 그럼 내가 할 일 하마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 잘 다녀와. 언제 떠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예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에요. 민호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박 4일이라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딱 맞는 기간이었죠. 좋네. 제주도 공기 좋을 거야. 수민이도 좋아하겠다. 영희 할머니의 평온한 반응에 지은이와 민호는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고 영희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영희 할머니는 다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급매로 내놓으니까 벌써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내일 오전에 보러 오신대요. 중개사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잘 됐네요. 내일 아침에 가족들이 여행 가니까 집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때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부동산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 할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민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와, 할미, 돈가스다. 수민이가 기뻐하는 모습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지은이와 민호도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둬야지. 마지막 가족 식사니까. 수민아, 여행 가서 뭐 하고 싶어?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수민이는 입 안가득 돈가스를 넣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수영장이요. 호텔 수영장에서 놀 거예요. 할미는 집에 있으니까 좋겠다. 수민이의 순진한 말에 지은이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수민아, 그런 말하면 안 돼.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영희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린애가 하는 말인데. 나도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아. 저녁 식사 후 지은이와 민호는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없을 때 청소 좀 부탁해. 먼지 쌓이지 않게.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위한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녀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딸을 키우던 시절 하지만 그때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딸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영희 할머니는 꿈속에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자명종 소리도 듣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 그녀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영희 할머니는 창밖으로 택시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이 가족은 여행 가방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영희 할머니는 거실로 나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즐겁게 다녀와. 날씨도 좋으니 재밌게 놀다 와. 영희 할머니의 평온한 목소리에 지은이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여행 준비로 정신이 없어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끼니 챙겨 드세요. 목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서 서둘렀습니다. 장모님 다녀올게요. 연락할게. 영희 할머니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와. 재미있게. 택시가 떠나고 영희 할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이 비어 있어요. 매수자분이 오시면 됩니다. 통화를 마친 영희 할머니는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리 챙겨둔 중요한 물건들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작은 캐리어와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큰 가구나 가전제품은 모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말씀드린 매수 희망자분들이세요. 부부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영희 할머니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요.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남편이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겠습니다. 계약은 언제 가능할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 가능하세요? 할머니께서 급매로 내놓으셨거든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계약하고 싶어요. 저도 서둘러야 해서요. 중개사는 서류를 준비하러 사무실로 돌아갔고 매수자 부부는 집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떠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집,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영희 할머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불했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 생활을 시작할 자금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이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요. 제 짐은 별로 없어요.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미리 알아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이미 방을 보고 계약해 두었던 것입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용달차에 짐을 싣고 영희 할머니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서자 영희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를 모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룸에 도착한 영희 할머니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전경은 낯설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자유야. 이제 자유야.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수민이는 호텔 수영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은이와 민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잖아. 내 방, 내 공간. 영희 할머니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와 빈집을 발견할 때의 충격과 혼란을 상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이 되자 영희 할머니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낯설지만 그녀는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너무 과격한 방법은 아니었는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희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이건 첫 번째 나만을 위한 선택이다. 두렵지만 설렌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여보, 하늘에서 날 지켜봐 주세요.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고향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까? 시골로 내려가서 새 출발을 할까?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멀리서는 자동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소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영희 할머니의 인생 2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은이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엄마 손을 잡고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할미한테 제주 초콜릿 줄 거예요.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민호는 여행 가방을 들고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리지? 지은이가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봤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열어? 비밀번호 바뀐 거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핸드폰을 꺼내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어디 계세요?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진 지은이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 주민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끄러워서.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웃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집 문이 안 열려서요. 어머니가 안에 계신데. 이웃 주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박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사 가셨어요. 이틀 전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이웃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새 주인이 어제 와서 둘러보고 갔어요. 오늘 이사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지은이 가족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전 세입자분들인가요? 남자의 말에 지은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집 주인인데요. 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이미 매매 완료됐어요. 전 주인께서 직접 팔았습니다. 중개사가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서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어떻게... 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방 어디 갔어? 장난감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영희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어.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집은 왜 파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원하던 대로 요양원 대신 내가 나갔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복도에서 너희 얘기 다 들었어.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대화를 어머니가 들었다니. 민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잠깐 한 얘기였어요. 진심으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우리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 집이었어.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 그 집에서 쫓겨날 바에는 내가 먼저 나가기로 했어. 이제 각자 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중개사와 이웃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보, 일단 모텔로 가자. 오늘은 거기서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민호의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잠시 호텔에서 자자. 재미있을 거야. 마치 여행처럼. 그날 밤 지은이 가족은 근처 모텔에 묵었습니다. 작은 방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집인데.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 법적으로는 장모님 집이었어.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민이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수민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내일 할머니 찾아볼게. 한편 영희 할머니는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화면이 계속해서 밝아졌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오는 전화와 문자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용서해줘. 수민이 울고 있어. 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자를 썼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마음이야. 각자 살아. 메시지를 보낸 후 영희 할머니는 핸드폰을 끄고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기차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기차 목적지는 그녀의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순천 가. 기차표 끊었어.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정말? 언제 도착해? 내가 역으로 마중 나갈게. 오후 3시쯤 도착할 거야. 괜찮아. 너무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40년 지기가 오는데 마중도 못 나가? 내가 꼭 나갈게.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서울로 함께 상경했다가 순자는 결혼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자주 했고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원룸을 나와 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차가 고향으로 향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지은이 가족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를 찾아 헤매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멀리 떠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오후 3시 순천역에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기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것은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였습니다. 영희야, 여기야. 익숙한 목소리에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 입구에 순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두 노인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65년 우정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서울 생활이 힘들었지? 영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 집에 가서 얘기해 줄게. 긴 이야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희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방도 준비해놨어. 얼마나 있을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어. 어쩌면 아예 여기서 살지도 몰라.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희가 준비가 되면 이야기할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남편과 사별 후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살아. 방 하나 남는데. 순자의 제안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아직 체력도 있고 돈도 좀 있으니까.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 가족과의 갈등, 요양원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일, 그리고 집을 팔아 떠나온 과정까지.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기로.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우리 나이에 건강에도 안 좋아.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야.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젊은 날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자 순자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렸습니다. 영희야, 내일 부동산 좀 둘러보자. 여기 주변에 괜찮은 집들이 있어. 도시보다 훨씬 싸고.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이 있으면 좋겠어. 저녁을 먹은 후 영희 할머니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가 수십 개 있었고 부재중 전화도 20통이 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와. 순자의 물음에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계속 찾고 있어. 하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용서할 준비가.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봐. 지금은 너 자신에게 집중해. 영희 할머니는 순자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가족의 무시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와 순자는 마을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집을 둘러보았고 마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 영희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층 구조의 마당이 있는 집,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 어때? 가격도 괜찮고 상태도 좋은데.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정원에는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어요. 영희 할머니의 결정적인 대답에 중개인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계약 절차를 시작했고 영희 할머니는 서울에서 가져온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집은 일주일 후면 그녀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영희야, 축하해. 이제 내 집이 생겼구나. 순자의 축하에 영희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 집이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날 저녁 순자의 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자는 마을 친구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영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희 할머니는 점점 더 고향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여기서 같이 살아. 외롭지 않게. 순자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집에서 살자.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을 때 영희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해소되는 듯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지은이 가족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척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고 지은이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떠난 걸까?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새 집에 이사할 준비를 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새 장이 시작되는구나. 영희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영희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은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고 그녀의 소지품들로 채워지면서 점점 더 그녀만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다. 영희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남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시절 지은이의 사진과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매일같이 영희의 집에 들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야, 오늘 마을 노인의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다들 너 만나고 싶어 해. 순자의 제안에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 출발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 만나면 좋겠다. 노인의 모임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들어서자 오래된 얼굴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창 시절부터 알던 친구들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젊은 시절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 아니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서울 생활은 어땠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들의 관심은 따뜻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간단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한 거야? 대단하다. 나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너처럼 용기 있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에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지만 이곳에서는 그녀를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째? 마을 사람들 다 너 반가워하지? 순자의 물음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내가 여기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 집에 돌아온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어제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너무 걱정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텃밭에 채소 모종을 심기로 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를 심으며 그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고 그녀는 그 단순한 행동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내가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왔어. 순자가 김치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손을 씻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텃밭에 모종 심었어. 나중에 채소 나오면 나눠줄게.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한테 연락은 했어?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직도 그날 밤 대화가 생각나. 할미는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이.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는 연락해야 할 거야.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질 테니까.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삶을 단단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 할머니는 마을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고향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어릴 적 놀던 개울가, 학교 가던 길, 그리고 처음 남편을 만났던 시장까지 모든 곳에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는 작은 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 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 마음이 편해졌어. 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행복한 방식으로. 저녁이 되자 순자와 마을 친구들이 영희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영희의 새 집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막걸리와 안주를 나누며 그들은 옛 추억과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야, 너 서울에 있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고향이 좋긴 좋은가 봐.
친구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온 것 같아.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꿈, 중년의 고충, 그리고 노년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